대륙의 클라우드 알리바바 클라우드 서비스 적용기 발표하게 된 게임 오브 코리아의 이형채라고 합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혹시 알리바바 클라우드 많이들 쓰고 계신가요? 아니면은 아직 경험이 아직 없으신가요? 크게 뭐 보면은 AWS랑 많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GCP나 애저보다는 오히려 접근성이 더 낮기 때문에 그런 시점에서 바라보시면 오늘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저희 회사 간단히 소개드리고 저희가 왜 알리바바 선택하게 됐는지, 그 다음에 저희 그 클라우드 인프라인데, 사실 크게 저희도 그냥 웹 서비스가 위주로 되다 보니까 크게 뭐 인프라가 어려운 건 없습니다. 저희 회사 이름은 게임 오브 코리아라고 하고요. 현재 법인은 홍콩에 있고 한국은 이제 지사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 대부분의 직원들은 한국에서 근무하고 있고 일부 개발팀은 호주에 계시고요. 저희 회사의 가장 대표되는 거는 서비스보다는 아직 저희 대표님하고 CTO님입니다. 저희 CEO님이 데니스 김이라고, 혹시 나는 프로그래머다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멤버시고요. 한 2, 3년 동안 열심히 활동하셨고 지금은 이제 안 하시는데, 예, 여기 핵심 멤버 이렇게 시절을 하셔가지고 나는 프로그래머 데니스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 CTO님은 혹시 토비 스프링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대부분 개발자분들은 거의 열에 9분 다 아시긴 않으시는데, 그 토비 스프링의 그 토비님입니다. 그래서 저희 개발자님, 그래서 CTO님, 그래서 많은 개발자들이 CTO님 믿고 들어오셨고요. 작년 저는 원래 7월에 그러니까 DBA로 입사했는데 한 12월쯤에 외주로 주던 SE를 이제 내부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부로 이제 인프라 팀장을 맡으라고 했는데, 이제 팀원들이 다 나가면서 자동 강등돼서 현재는 그냥 인프라 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원래 DBA를 하고 DBA보다는 DB 쪽 이제 계속 일을 했었고요. 예, 근데 뭐 인프라 쪽이나 AWS 이런 것들은 사실 근간이기 때문에 계속 꾸준히 관심 있게 계속 보고 있었고요. 저희는 그 블록체인 회사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냥 뭐 비트코인이라고 하면 쉽게 아시겠죠? 저희 코인의 이름은 이제 플레이 코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작년 연말에 ICO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현재 플레이 코인 기반으로 이제 다양한 서비스를 하려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플레이라는 이름에서 좀 오셨을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현재 되도록이면 이제 게임 쪽을 주력으로 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이제 그거 말고도 다른 서비스, 일반적인 웹 서비스나 다양한 서비스를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작년 7월에 제가 플레이샵이라고 플레이 코인 가지고, 그러니까 실제로 그 커런시 화폐로서 써먹을 수 있게, 그러니까 뭔가 코인 가지고 뭘 사먹을 수 있으면 괜찮지 않을까? 예, 그런 이제 아이디어에서 이제 만든 게 플레이샵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 플레이 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면은 이 플레이샵에 들어와서 코인을 스타벅스 쿠폰과 교환할 수 있습니다. 네, 현재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플레이 코인으로 여기 계신 분들은 스타벅스를 다 사드릴 수 있는데요. 근데 대부분이 아시겠지만 아직까지 이게 커런시로서 일단 국내에서나 전 세계적으로 이제 투자 가치로서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제가 스타벅스를 제가 한 잔씩 다 사드려도 실제로 만약 5,000원이라고 하면은 이게 내일이면은 또 가격이 워낙에 등락이 심하다 보니까 많은 현재로서 유저는 좀 없습니다. 아마 향후에 이게 진짜 화폐로서 통화로서의 가치가 있고 그렇게 통용이 된다 그러면은 이런 서비스들이 아마 널리, 비트코인도 사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비트코인은 워낙에 1코인이 워낙에 비싸기 때문에 사실 스타벅스 커피를 수천 잔 이상 사 먹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저희가 런칭한 게 플레이 게임이라고, 이제 실제로 게임을 이제 저희가 플랫폼을, 인디 게임을 이제 많은 게임들을 저희 플랫폼에 올리고 그런 게임에서 그러니까 결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실제로 코인을 통해 살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이제 플랫폼. 근데 많은 유저는 현재 수는 없었고요.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이제 올해 핵심적으로 하려던 게 이제 메인넷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록체인 회사의 크게 대표적인 이제 서비스라기보다는 그 회사의, 그러니까 유명한 아주 큰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메인넷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월렛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갑. 그러니까 코인이라든지 지폐가 있으면 그걸 담아야 될 지갑이 있어야겠죠. 그게 없이 다른 회사 지갑을 이용해서 우리의 코인을 담는다? 물론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약간 모양새가 안 나오니까 다 지갑을 각자 큰 뭐 유명한 코인이라든지 유명한 이제 큰 회사들은 전부 다 자체 지갑을 다 만들죠. 저희는 메인넷보다는 일단은 트렌드가 지갑이 우선이 돼가지고
저희가 지갑을 먼저 런칭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저희가 이제 드림 스쿼드라는 축구 게임에서 이제 실제로 코인을 결제 가능한 서비스를 지금 런칭했습니다. 그리고 아더스라고 돼 있는 부분은 현재 블록체인 가지고 좀 이제 현물 거래는 아니고 실제로 이게 결제가 되거나 이러면 현재 좀 국내법적으로 이게 불법이 되는 요소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일부 서비스는 좀 해외 법인을 통해서 런칭하기 때문에, 물론 이건 불법은 아닙니다. 해외에서는 해외 법인을 통해서 해외하고, 국내에서는 일단 접근은 다 못하게 막아놨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서비스가 좀 일부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국내법이 만약에 변경이 된다고 하면은 국내에 당연히 런칭하려고 그러고요. 그래서 저희는 플레이콘 기반으로 이런 서비스를 만들고 있고, 현재로서도 좀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저희 코는 빗썸 거래소에 상장이 돼 있고, 현재 다른 거래소에도 이제 상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시겠지만 사실 클라우드 쓴다 그러면은 다들 여기서 AWS 쓰자고 하실 거예요. 저희 개발자들도 그랬고,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처음에 초기에 이제 중국 내 이제 파트너사가 있었거든요. 그 파트너사가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리고 저희도 약간 코인이 지금 아시겠죠? 이게 홀더라고, 코인을 갖고 있는 분들을 이제 홀더라고 하는데 실제로 주식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런 분들이 중국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중국 비즈니스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알리클라우드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중국 내 이제 아까 설명해 주셨던 ICP B안에 대한 거. 근데 저희는 이 부분은 이제 고려를 했었는데, 일단은 홍콩 리전에 만들자. 예, 중국 내에서 만들면은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넣고 빼기도 있고 약간 뭐 법적인 이슈도 있으니까 일단 홍콩 리전에 만들고, 필요한 사업적으로 어느 진도가 나갔을 때는 바로 중국 내 리전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고려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알리바바 클라우드가 역시 이제 레이턴시도 가장 낮고, 역시 리젠이 그 리젠 위치를 보시면 안 되는데, 이게 우리로 따지면 서해 쪽이 이제 동해인데 그 주요 대도시에 다 리젠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안정적이고요. 저희는 지금 한 2년 약간 안 된 것 같은데, 제가 아는 분은 한 4년 전부터 쓰고 있는데 한 번도 아직까지 장애가 났던 적이 없다고 하거든요. 그만큼 안정적으로 쓰고 계시고요. 저희 그 시니어 개발자들이 AWS를 다년간 경험이 있어가지고 다 잘 쓰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알리클라우드를 썼을 때 전혀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찾아보고, 요거 여기 있네. 이거, 그리고 뭐 구글링 잠깐 해보면은 충분히 금방 다 쓸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용어라든지 개념이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아마 여기서 애저라든지 GCP를 써보신 분들이 있으면은 이게 상당히 좀 난감한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기본 레거시 투, 그러니까 온프라미스를 오프프라미스를 옮길 때 참고할 수 있는 레퍼런스가 대부분이 이제 AWS 기준으로 많이 이제 공개가 돼 있고 그런 것들이 많은데, 그걸 이제 GCP나 뭐 애저 기반으로 바꾸려고 하면 참 난감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필드에서도 보면은 GCP라든지 애저는 거기에 이제 맞는 서비스들, 그러니까 애저는 단넷이라든지 게임 쪽이라든지 윈도우 플랫폼 쪽에 많이 이제 그쪽으로 쓰시는 분들이 많이 쓰시고요. GCP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빅쿼리 같은 것들이 파워풀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AWS의 뭐 레드시프트라든지 키네시스 아날리시나 이것들이 좀 가격이 비싸고 좀 불편하니까 그냥 AWS GCP의 빅쿼리 정도 쓰는 정도? 그렇지만 실제로 서비스는 어차피 거의 다 AWS로 하시게 돼 있죠. 그리고 이제 AWS 대비해서 비용인데 사실 이 부분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왜냐면 중국 내 리전은 확실히 저렴하거든요. 제가 찾아봤는데 한 40% 정도 DC가 거의 저렴한 비용인데, 해외 리전은 AWS 대비 그렇게 저렴하진 않습니다. 한 20% 정도? 근데 사실 AWS도 뭐 스팟성을 쓰고 클라우드라는 게 사실 뭐 가격적인 건 뭐 GCP, 애저 다들 얘기하는데 자기네에 맞춰서 조절하다 보면 가격이라는 건 다 자기네가 우월할 수 없거든요. 그렇지만 뭐 알리클라우드가 저렴한 거는 확실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서비스 구성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비용적인 거는 뭐 탄력적인 거니까요. 저희는 이런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이제 알리클라우드를 선택하게 되었고요. 작년 12월 기준이라는데 지금은 조금 이제 변동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좀 이게 AWS 좀 옮긴 것도 있는데, 작년 12월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저희 처음에 ECS라고 EC2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버추얼 서버 실제로 80대 정도 쓰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프로덕하고 대부 쪽이 나누긴 한데, 프로덕은 이제 인스턴스가 좀 더 높겠죠. 대부는 이제 거의 마이크로나 스몰 사이즈 쓰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실제로 코어 수로 곱하면은 한 200코어에서 300코어, 300코어 가까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OSS는 이제 S3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실제로는 대부분이 그냥 뭐 백업용으로 거의 쓰고 있고 일부 CNS용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거의 작기 때문에 13기가. 그 다음에 RDS는 이제 아시겠지만 AWS RDS 똑같고요. 그 인스턴스는 5개 정도. 용량도 실제로는 현재 서비스를 많이 런칭했지만 저희 속된 말로 이제 포텐이 안 터져가지고 용량은 현재 크진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리젠은 현재 홍콩 리젠만 쓰고 있고요. 이거는 그 알리클라우드의 웹 어플리케이션 레퍼런스 아키텍처인데요. 아마 요거는 그 AWS 레퍼런스 아키텍처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보시면은 앞에 로드 밸런스 있고 웹 서버 있고 로드 밸런스 있고 어플리케이션 서버 있고 뒤쪽에 데이터베이스 RDBMS, RDS 있고 저쪽에는 이제 뭐 백업이라든지 뭐 CDN이라든지 여러 가지 용도로 OSS S3가 이제 붙어 있는 거죠. 저희도 요 구조로 돼 있고요. 배포는 엔시블의 젠킨스로 돼 있고 배포 방식은 블루그린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또 약간은 AWS 빈스톡이랑 이제 혼용해서 하고 있는 건 있는데 일단 그렇게 돼서 요 스타일이 그냥 데브랑 라이브 서버랑 이렇게 딱 똑같이 돼 있고 요 셋으로 해가지고 그냥 전체 서비스 개수만큼 쭉 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언제든지 늘릴 때는 그냥 당연히 그냥 ECS 늘리면 되고 LB 늘리면 되고 RDS는 그냥 스케일 업. 예, 딱 요 스타일입니다. 사실은 저희는 뭐 서비스 쪽에 아직까지 뭐 이렇게 데이터가 좀 많이 쌓여야지 사실 분석 쪽도 좀 분석 쪽도 있고 단위 서비스가 좀 잘 돼야지 좀 아키텍처에 대한 고민이 많은데 저희는 일단은 양산형으로 많이 찍어내고 있기 때문에 요 아키텍처로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VPC는 거의 다 아실 거예요. VPC 저희도 되게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저희가 몇 번 이렇게 고쳐서 이렇게 된 거고요. 저희 크게 보시면 그냥 PRD, 프로덕트, 그냥 라이브 서버, 그냥 데브, 그냥 ETC 이렇게 세 개였습니다. 이거를 사실 세분화하면은 상당히 또 편한 점도 있고 보안상의 측면에 좋은 점도 있거든요. 그리고 꼭 이렇게 운영하다 보면 꼭 이상한 게 튀어나옵니다. 막 서드 파트에서 갑자기 인스턴스를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는데 우리가 운영해야 된다 그러면은 ETC에다 넣어야 되는데 ETC에 보면 다른 막 운영이라 이런 게 섞여 있어가지고 또 보안상에 좀 그러면 여기서 VPC를 하나 더 만들어야 되나? 사실 뭐 또 이런 식으로 되고 그런 식으로 되면 또 VPC 피어링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괜히 또 VPC 피어링 하면은 되게 또 관리하기도 귀찮고 비용이 또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냥 심플하게 가자. 그래서 그냥 10점대, 172점대, 192대 그냥 퉁 쳐서 그냥 가고 3개로 심플하게. 그 다음에 서브넷을 그래도 좀 디테일하게 해서 디테일하게 해서 특정 IP를 딱 보고 대역대를 딱 보고 특정 서비스에 어떤 서비스에 이게 LB인지 이건지 IP 보고 딱 알 수 있게 레거시 시스템들이 거의 다 이런 식으로 돼 있죠. 대역들을 잘 분리해내 가지고 특정 IP만 딱 엑셀이나 이런 데서 때려보거나 아니면 대충 이제 개발자들이 딱 알면 자기네 건지 남의 건지 뭐 어디 리젠인지 이렇게 알 수 있게. 근데 그렇게 하는데 이게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인원도 별로 없고 서비스도 많지 않은데 너무 복잡하게 편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해봤자 나중에 보면은 어떤 서브넷은 한두 개 쓰고 있고 나머지 서브넷은 막 쓰고 있고 그래서 그냥 서브넷 일단은 하나씩 가고 필요하면 더 늘리자. 그리고 나중에 그 서비스가 좀 커지거나 이러면은 그럼 별도로 떼자. 그래서 일단은 되게 심플하게. 예. 사실 요것도 처음부터 이랬으면 좋은데 꼭 시행착오를 걷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안적인 측면. 아마 요 부분은 대부분이 잘 하고 계실 거예요. 기본적으로 시큐리티 그룹은 서비스는 805하고 443만 애니로 열고 있습니다. 나머지 절대 이제 외부로 이제 뭐 귀찮다고 SSH를 이제 외부에서 접근하는 건 없고요. 무조건 이제 오피스하고 VPN에서만 접근할 수 있게 둘둘둘하고 뭐 3306 MySQL 이런 포트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오피스하고 VPN으로 접속하게 돼 있고요. VPN은 당연히 이제 누가 붙었는지 알지만 오피스 같은 경우는 이제 IP 다 할당해주고 와이파이도 전부 다 인증이 되기 때문에 누가 이제 IP로 이제 붙었으면 누군지 이제 붙었는지 정확하게 판단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뭐 별도로 추가할 때는 그냥 시큐리티 그룹 하나 정도 더 추가해서 크게 서비스하고 인터널 이렇게 2개만 하고 절대 애니는 무조건 안 열어준다. 무조건. 예, 외부 서드파트 갑자기 뭐 필요하면은 VPN 계정을 만들어주고 그 부분을 통해서 붙고 하더라도 절대 안 열어주고. 이 부분이 잘만 지키면 대부분 보안상은 크게 문제 없는데 하다 보면 이게 하고 저희도 시큐리티 그룹을 한 2-3달에 한 번씩
한번 싹 다 열어서 한 번씩 보거든요. 왜냐면 알게 모르게 그때 급하다고 하나씩 두 개씩 추가하다 보면 꼭 시큐리티 큐브에 생뚱맞게 하나씩 꼭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아마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서버 이제 보안 쪽인데 여긴 되게 좀 심플하게 적어놓긴 했는데 저희 대표님께서 이제 보안 또 전문가시고 저희가 이제 블록체인이고 이제 많은 뉴스를 접해서 아시겠지만 이제 보안 사고들이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걸 많이 신경 써서 그러니까 대부 서버랑 ETC 서버는 그냥 내부에서만 접근할 수 있고 그냥 간단하게 어차피 그냥 키만 잘 관리하는 걸로 했는데 이제 프로덕트 서버에는 당연히 이제 와플을 이제 쓰게 됐고요. 어플리케이션 서버는 전부 다 이제 웹 어플리케이션 방화벽 와플을 썼고 이거는 이제 외부 이제 업체를 통해서 하고 있었는데 이제 여기는 이제 와플은 모니터 렉 걸 쓰고 있고요. IPS는 이제 트렌드 마이크로사 쓰고 있고 예, 두 개에서 모든 라이브 서버에는 이제 라이브 서버의 웹 서버에는 무조건 와플 통하고 그 다음에 API 서버 같은 경우든지 웹 서버든지 이런 거는 IPS가 전부 다 설치가 돼 있고요. 근데 사실 요거는 관제가 아니라고 하면은 와프 같은 경우는 그냥 알리 클라우드나 AWS의 와프를 쓰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 대신 이제 회사의 엔지니어든지 개발자들이 이제 모니터링을 해야죠. 근데 저희는 좀 이제 또 외부에 대한 관리 측면도 있고 또 약간 그런 게 필요해서 저희는 이거를 외부 서비스를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든 서버는 이제 이게 잘 안 되는데 투팩터 이제 인증을 하게 돼 있거든요. 이거를 사실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각자 모든 개발자의 핸드폰 구글 OTP로 다 인증을 하는데 이 서버에 붙을 때마다 전부 다 각자 OTP를 열어서 이렇게 붙어야 되는 작업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되다 보면은 뭐가 안 되냐면은 아시겠지만 엔시블 배포 방식이 SSH로 하는 데 있는데 거기서는 사실은 서로 모든 서버 간의 그 배포 서버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투팩터가 걸리는 거죠. 왜냐면 접속하는 순간 투팩터로 날아가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자동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예외적으로 서버만 놔두는데 방법은 사실 딱히 없어가지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사실 보안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그게 제일 취약한 거죠. 그래서 아시겠지만 뭐 몇 년 전에도 이스소프트도 그렇지만 배포 서버가 지금 가장 취약하는 게 있죠. 아직까지도 뭐 엔시블도 그렇고 여타 배포 관련된 솔루션들이 그 인증이나 보안 쪽에서 좀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도 그거는 어떻게 좀 위에서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하긴 했었는데 야 그래도 우리 정도면은 뚫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 정도까지는 그냥 했고 그리고 그 배포 서버에서는 이제 2중, 3중으로 좀 더 관리를 하는 걸로 가야죠. 그 다음에 모든 서버에는 당연히 SSH 접속을 하게 되면은 스플렁크로 로고를 남기게 돼 있고요. 그래서 데일리 리포트를 뽑아가지고 담당자가 그냥 눈으로 어느 거 검사하고 저희는 인원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그냥 해가지고 개발자들이 한 10명 내외에서 그냥 하루 데일리 뽑아서 쉽게 관련되고 그 다음에 이거 리포팅해서 저희 팀원이 나가기 전까지는 이제 데일리로 CTO님이 이제 사인을 받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모든 서버나 서비스에는 다 슬랙 푸시가 날아가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만약에 어플리케이션 서버나 API 서버 죽었다 그러면은 관제 업체보다는 저희가 더 빨리 알 수 있죠. 슬랙 메시지로는 저희는 실시간으로 계속 슬랙을 이렇게 보고 있고 여기는 아무래도 관제 업체는 관제 날아가고 저기서 모니터링하고 저희한테 연락을 해주는데 조금 더 딜레이가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마 조금 경험해 보신 분들이 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관제 업체가 과연 필요 있냐 없냐. 근데 사실 저희가 밤에는 슬랙을 볼 수 있는 건 없거든요. 24시간. 그런 면에서는 관제는 또 불가 측면이 있죠. 저희 근무 시간은 당연히 슬랙으로 날라오면 저희가 훨씬 더 빨리 알 수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키 관리는 그렇게 뭐 타이트하게 하지는 않았는데 뭐 예전에 보면은 하시코프라는 회사에 이제 뭐 볼트라는 게 있는데 뭐 그걸 가지고 이제 좀 SSH 키를 관리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저희는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키가 많지는 않아서요. 그 대신 이제 그 개발자도 저희도 뭐 변동이 잦진 않아서 그냥 심플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실제로는 규모다 제가 아는 분이 있는데 중국에서 실제로 서비스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에 비해서는 저희는 사실 규모도 매우 작고 사실
알리 클라우드를 그렇게 다양하게 쓰고 있지는 않지만 사실 저희가 딱 쓰는 수준이 사실 크게 보면은 저희 서비스 크게 보면 4개를 쓰고 있거든요. AWS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EC2, 그 다음에 RDS, OSS, 그러니까 S3, 그 다음에 이제 LB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대부분 요게 이제 추가로 되면 이제 라우트 53이라든지 뭐 그러니까 DNS라든지 아니면 클라우드 프론트 같은 뭐 CDN 요 정도 거예요. 아마 한 5개, 6개? 사실 그 이상 많이 쓰시는 분들도 없고 그쪽은 아마 대부분 인프라 쪽이나 개발 쪽보다는 아마 분석팀이나 이런 쪽이 아마 대부분이 쓰시는 서비스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이 정도만 써도 그래도 잘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 알리 클라우드로 되어 있는 거를 지금 또 일부러 AWS로 옮겼는데 사실 옮기는데 고려사항이 거의 없었어요. 예, 그냥 또 마침 개발자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AWS 사실 조금 더 편했긴 했거든요. 거기로 사실 그 저희가 또 원하는 기능들이 조금 더 서비스가 있었고 그런데 이제 알리로 쓰던 거를 AWS 옮겼을 때 전혀 뭐 부담이 없었고 반대로 아마 또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희는 쓰고 있습니다. 발표를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